북원추 국정조사하라. 자,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? 사진들 보시면은 아마 기억이 새로울 거예요. 자, 이거 경향신문에서 찍은 사진이에요. 근데 이 김정은이 옆에 있는 사람이 직책이 뭐 같습니까, 여러분? 저 사진을요, 그냥 애들한테 뭐 미국 애들이라든지 뭐 일본 애들한테 뭐 김정은이도 모르고 이 문재인이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보여주면은 아, 김정은이 비선주 할 거예요. 네? 어떻게 저렇게 서 있어도 저렇게 경건하게 서 있습니까? 너무너무 이 영광스럽고 그런 것 같습니다. 네. 자, 다음 사진이요. 네, 이거는요. 이 댓글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. 이 북원추에 대한 겁니다. 한 네티즌 댓글인데 국내 원전은 폐기하면서 중동 국가들에게는 원전 건설을 해주겠다고 원전 수주 로비하고 핵 때문에 전 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북한에도 핵 원전을 지어주겠다고 하다니 제정신이 아니다. 야당이 비판하니 북풍 공작이란다. 아, 이 댓글에 정말 팩트가 여러분 달려 있는 겁니다. 오죽하면 김종인이 그러겠어요. 우리 원전은 폐쇄하고 북한 안에 몰래 비밀리에 원전을 지어주겠다는 건 정말 충격적인 이적 행위다 이랬어요. 자, 충격적인 이적 행위가 이 보여지고 있는 저 도보다리인가 여기에서 저렇게 실실 웃어가면서 뭐 내려와서 줬는지 USB 같이 줬는데 그게 북한의 신경제 기획안인데 그냥 대한민국에 있는 돈이란 돈은 다 끌어다가 거기다 쏟아 부으면서 이 정은이한테 얘기한 말하자면은 너희를 잘 살게 해주겠다 이런 건데 한마디로 탈원전은 해놓고서 북한에다가는 원전 시설을 지어주겠다고 한 거죠. 원전을 건설하겠다고. 그래서 그 파일 이름이 여러분 북원추고요. 또 뽀요이스 파일이라고도 한답니다. 그거를 이따 준 거예요. 아유, 기가 막히죠. 자, 이제 내려주세요. 자, 이 북원추에 대해서 김종인을 비롯해서 국힘이 국정조사를 하라고 요구했는데 이거는 무슨 안이 있더라도 여러분 받아내야 됩니다. 자, 왜 그러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북한은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이냐? 이게 여러분 엄연한 이적행위입니다. 북한은 핵을 갖고 있고요. 우리나라는 북한에 대해서 핵물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핵물질로 될 수 있는 거를 절대로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원전 건설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또는 거기에 들어가는 거 이거 북한이요.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이거는 절대로 반입 금지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첫째 이적죄가 성립이 됩니다. 즉 북한은 여러분 엄연한 우리의 적국이에요. 문재인이가 얼버무리고 앉아있지만 엄연한 적국입니다. 그래서 어떤 검사가 우리 레이니 데이님 오늘 안 들어오셨는데 레이니 데이님께서 이러셨어요. 어떤 검사가 법조인이 말하기를 북한을 외국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적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아마 방송에서 했던 것 같아요. 이 사람이 틀린 겁니다. 저도 뭐 제가 법조인이 아니라서 이 사람도 뭐 공부는 하고 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헌법에서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의 영이라고도 합니다. 그러나 이거는 통일에 대한 잠재적인 겁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미 북한은 우리와 휴전선을 딱 긋고서 우리와 대적하고 있는 적성 국가예요. 그래서 이적 행위가 북한이 적국이기 때문에 주적이기 때문에 이적 행위가 됩니다. 다만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북한 주민이 북한에 있을 동안은 우리의 주적이 됩니다만 북한을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중국에 간다든지 아니면 바닷가에 동동 떠 있다든지 뭐 일본을 온다든지 그러면은 북한을 나온 즉시 이 탈북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돼서 대한민국 국민에 준하는 모든 보호를 받습니다. 그래서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다시 뭐 중국 공안에서 북한으로 보낸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철저하게 막아야 되는 겁니다. 이거는 법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에다가 강제 북송시키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입니다. 즉 윤석열이 그랬잖아요. 주적은 어디냐? 북한이다. 맞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적성 국가인 북한에다가 원전을 지어주겠다고 하는 거는 이적죄인 동시에 여적죄인 겁니다. 여적죄. 즉 우리나라의 물질이라든가 자산을 파괴하면서
적성 국가를 도와준다. 적성 국가에게 이롭게 하는 게 여적죄입니다. 그런 점에서 문재인 일당은 여적죄, 이적죄가 말하자면 딱 떨어집니다. 또 하나 장성민이라고 국회의원도 했었고 그 다음에 DJ에 뭐 적잖이 뭐 이런 소리 듣는 사람 있어요.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막 저 친문들하고는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제 보수 쪽에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이거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제속감이고 그 재판정에 서게 될 것이다. 퇴임 후에. 퇴임을 당하든지 탄핵을 당하든지 이건 탄핵감이죠. 그 이유는 뭐냐면은요. 이 문재인이요. 북한에다가 원전을 지어준다고 하는 거기서의 물자라든가 또는 그 모든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국제사회 특히 유엔에서 반대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반대하고 있는 노하우, 기밀과 물질을 전달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건 국제범죄예요. 특히 형사범이에요. 형사범인 거예요. 이게 무슨 민사범도 아니고 우리가 뭐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는 우리 땅이고 다케시마는 절대로 일본 땅 아니고 막 이러면서 일본하고 막 우리가 가름을 막 일본은 가려고 하죠. 이런 것이 아니라 형사범이라 이거예요. 무슨 테러리스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국제형사재판소에 서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테러리스트는 저리 가라인 거예요. IS라든가 오사마 빈 라덴 그 수준이다. 이렇게 장성민이는 본 겁니다. 자, 문제는요. 심포, 그 다음에 DMZ, 그 다음에 우리가 2034년까지 뭐 다 셧다운 하기로 했다는 이른바 신한울 이 세 군데의 원전을 지어주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? 자, 심포라는 데는 예전에 캐도에서 뭐 우리 경수로 짓겠다고 한 워터웨이 짓겠다고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다가 원전을 지어주겠다. 어마어마한 거죠. 그 다음에 DMZ에다가도 지어주겠다고 한 거예요. 아니 무슨 뭐 초록운동이라든지 무슨 그린이니 뭐 환경운동은 어떻게 하고 DMZ는 뭐 자연 그대로 그렇게 말할 때는 언제고 여기다 원자력 발전을 짓는다? 환경운동하는 사람들 들고 일어나야 돼요. 네? 이 3344로 저기 게릴라 반대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. 안 그렇습니까? DMZ에다가 뭐 죽어나 사나 환경 뭐 따지는데 거기다가 원자력 발전을 문재인이가 지어가지고 북한을 준다고 한 거예요.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더 기가 막힙니다. 세 번째는 신한울에다가 대한민국 땅이죠. 그리고 이게 2034년에 이 절반을 셧다운을 하는 거예요. 멀쩡한 거를. 이렇게 다 밀어 제친 거예요. 그런데 여기다가 이 원전을 다시 가동시켜가지고 그 전기를 북한에 보내준다는 거예요. 진짜 끔찍한 사람들입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요,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. 만일 이 건이요, 그 산자부에 공무원 셋이서 남몰래 들어가가지고 뭐 뽀요이 쓰고 북원 치고 막 파일을 삭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 사실을 감사원에서 밝혀내지 못했더라면, 감사원장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아니었다면, 또 그 많은 거의 7, 8천 쪽의 이 감사원 자료 보고서를 딱 윤석열이 받아갖고 수사하라. 이렇게 해서 이게 밝혀지지 않았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을까요, 여러분? 소름이 그냥 쫙 끼칩니다. 진짜 소름이 정말 막 그냥 소름이 돋겠어요.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. 북원추에 대해서 이런 파일이 있고 뽀요이스 파일이 있는데 산자부 공무원들이 도둑 삭제했다는 거예요. 자, 여기에 대해서 뭐 윤영찬이니 뭐 거기 있는 문재인 떨거지들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? 이거는 뭐 박근혜 이 정부에서도 했던 일이다.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일 아니라고 산자부에서 얘기했습니다. 거기다가 이 USB를 준 적이 없다. 내가 거기서 의전을 담당했는데 뭐 입에 거품을 부고 난리를 친 거예요. 근데 여러분 그 김의겸 선생, 그 흑석동 김 선생께서 이 USB를 문재인이 직접 전달을 했다고 이미 청와대에서 딱 발표까지 한 거예요. 문재인이 하라고 해서. 그러니까 지금 윤영찬이고 뭐 조아무개고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. 응? 근데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. 자, 지금요. 왜 이렇게 난리냐 이거예요.
문재인이도 막 그냥 부글부글 날리고 뭐 아주 그냥 민주당부터 시작을 해 갖고 김종인이한테 꼼짝 못했던 이낙연이까지 선거 때문에 그러냐 뭐 내 눈을 의심했다 이러면서 청와대에서는 김종인이를 법적으로 고소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왔어요. 아니 너희들 뭐 검토만 했다며. 검토한 것도 문제죠. 그런데 지들 말을 100번을 들어도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과격하고 뜨겁고 막 발광하듯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. 그 이유는 여러분 뭐겠어요? 간단하죠. 대한민국에서는 억지로 월성을 경제성이 있는데도 셧다운을 시킨 자기네들이 죄가 있는 거죠. 그런데 정작 그렇게 사모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무려 여기다 안 되면 저기다 하고요. 안 되면 신한울까지 하겠다고. 자기네들이 한 게 너무나 웃기고 창피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.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이가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날로 수사지휘권을 추미애가 발동을 시킨 거예요. 모든 게 여러분 아주 딱 떨어진 거예요. 아니 자기네들이 아이디어만 갖고 있었다. 그러면 아이디어 차원이었다 이러면서 발빼기를 해야 되는데 완전히 발광을 한 거는 얘네들이 얼마나 무리수를 뒀느냐. 그 다음에 이 파일 이름도 북원추, 뽀요이스. 이게 여러분 정상적입니까? 이런 파일을 다 삭제한 거예요. 대한민국 공무원이 아니 우리가 보기에 정경심이 그 자기 증권회사 PB 데리고 밤중에 가가지고 이렇게 PC 반바지 차림으로 내 갖고 오는 것도 이게 정말 도둑 고양이 같고 이게 비정상이라고 보는데 자 대한민국의 산자부의 공무원이 이 파일을 530개를 삭제를 하고 신이 내려서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. 대한민국의 공무원 사회가 어떻게 망가지고 어떻게 지금 추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거다.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자, 어쨌든 이제 문재인은요. 여적죄는 100% 성립합니다. 자, 문재인에 대해서 여적죄가 100% 성립한다고 일찌감치 말한 사람은 나 이러면서 홍준표 선수가 그 글을 하나 올렸어요. 자, 한번 보시겠어요? 네. 예, 홍준표 선수 요새 열 많이 받고 있겠죠? 네. 나는 2019년 10월 3일, 즉 광화문 광장에서 정말 문재인은 여적죄가 확실하다고 얘기를 했다. 그런데 그때는 나보고 다 막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이야말로 문재인의 모든 정책은 바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여적죄다.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. 와, 정말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이 홍준표 선수 막말 프레임 또 홍준표는 뭐 이 과격하다 하는데 이 홍준표는 사실은 국힘에 있는 대권 후보 중에서 제일 이 기본도 돼 있고 준비가 많이 돼 있는 후보입니다. 얼마 전에 이제 저를 만나서 홍준표 선수가 자기는 정말 공부 많이 했다. 그리고 홍준표 선수가 요즘은요, 이 의상도 굉장히 신경 쓰는 것 같더라고요. 네.